얼마 전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. 싸움은 종업원이 말려서 끝났고요. 싸운 손님 2명과도 현장에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.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술집 사장님이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일행을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보상을 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 때문에 손님 2-3팀을 놓쳤다면서 말입니다. 그 일로 현장에서 사장님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단 계산만 하고 나왔습니다. 만약 그 사장님이 정말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술 마시다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, 남자분들은. 근데 술집에서 간혹 다툼이 발생할 때 이게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겁니까? 네,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? 뭐 업무방해죄라는 게 예. 영업방해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고요. 업무방해죄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, 뭐 기타 위계 또는 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음식점에서 막 고함 치고 뭐 난동 부리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할 수 있는데요. 예.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다른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.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라서 이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사실 좀 애매해요. 네. 누군지. 근데 만약에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이제 싸움이 발생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뭐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시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어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 뭐 이 싸움을 하게 될 한다든지.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술집 사장님이 일단 보상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. 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일단 2-3팀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네, 그 지금 2-3팀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. 2-3팀이 이제 그 결국에 업무방해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방해로 인해서 내가 상실한 이제 뭐 매출액 상당 뭐 그런 것들이 손해가 되겠죠. 근데 네. 이제 사실 2-3팀이 사실상 그 술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했을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 정확한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랬을 때 뭐 사실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방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술집에 뭐 이게 주말이었는지 평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뭐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출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시간당 그 술집의 평일의 매출액 뭐 아니면 주말의 매출액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발생한 뭐 손해배상액을 산정은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뭐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업무 방해가 해당될 때 그 업무 방해를 한 사람들과 이제 뭐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어느 정도 합의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, 근데 만약에 다툼을 하다가 술집에 뭐 컵이나 접시 같은 것을 뭐 파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심한 경우는 뭐 의자 같은 것도 파손이 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 싸움을 한 양측이 다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? 예, 물론입니다. 뭐 이런 행위 뭐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뭐 예.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해서 뭐 굉장히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하면은 그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그냥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서요. 네. 다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요. 이런 행위는 사실 민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뭐 네. 형법상으로도 손괴죄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. 예, 뭐 형사, 민사 모두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. 형사, 예. 민사 모두 책임져야 네네. 된다. 자, 근데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다툼을 벌인 양측이 현장에서 합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좀 다툼이 커져서 뭐 경찰이 온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뭐 싸움이라고 했잖아요. 예. 그럼 싸움이라는 거는 결국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제 신체 유형력을 행사한 거다. 네. 그러면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제 폭행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이제 만약에 싸움이 1대1의 싸움이어가지고 이제 그 서로 폭행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.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아까 전에 사안을 보면은 뭐 손님 2명이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그 상대방에서 이제 폭행이 가해진 것이 수인의 폭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특수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합의가
없다라고 하더라도 네.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싸움 말리다가 다치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말리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억울하게 뭐 뭔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다쳤다는 건 이제 상해가 있다는 거니까 예. 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진짜 말리는 사람한테 너는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탁 때렸다고 하는 정말 상해죄가 될 거고요. 예. 이제 뭐 말리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어떤 그 뭐 제지하고 뭐 이런 유형력 행사가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어요. 과실치상이요? 예, 과실치상이 될 수도 예. 있고 뭐 어느 경우나 뭐 민사상으로는 일단 치료비 이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예. 그렇군요. 네네네. 실제로 뭐 이런 싸움 때문에 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? 많이 있죠. 예, 실제로 많이 있고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근데 재판 이 정도까지 재판은 잘 안 가고요. 예. 이제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수사 받고 이제 그냥 벌금 내라고 이제 통지가 옵니다. 아, 그냥, 예, 벌금. 근데 두 양 당사자한테 다 와요. 그래서 예.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쌍방 폭행으로 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두 분 다 처벌 받고 예. 예,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뭐 폭행죄라든지 영업방해죄, 처벌소위 지금 뭐 하나 말씀해 주신 건 벌금을 뭐 네, 통지가 네. 날라온다 이렇게 네, 얘기해 네. 주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될까요? 그 뭐 벌금 초범이고 폭행이라고 한다면 벌금 뭐 100에서 뭐 좀 200 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? 이 정도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. 뭐 그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아, 네, 뭐 몸에 이제 뭐 상해가 없었다라고 예. 한다면 뭐 그 정도 아니면 더 경미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예. 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른 뭐 법적인 처벌 말고 벌금 정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예, 뭐 근데 전과가 없을 때의 예. 경우고요. 이런 전과가 많다 보면은 실제로 재판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네, 이게 뭐 이제 폭력 성향이 있다고 봐서 상습적으로 이런 계속하면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이 상담자분은 사실 뭐 그냥 우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. 약간 습성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,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전과가 조회를 네. 했는데 여러 개 있다. 그러면은 실제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